I 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엔비디아가 130달러까지 바싹 다가선 뭐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확장의 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140달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8월 28일 이때 이제 뭐 분기 기준으로 해서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매도는 언제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매도할 때는 이런 고점은 아무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고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고점, 요때 이제 매도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보통 더블탑, 그래서 요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 세력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매도를 전부 다, 세력에서든지 전체 다를 매도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면은 그들도 가격이 높은 가격에 매도하길 원하는데, 전체 다 물량을 매도를 하기에는 이제 전부 다 매도를 하면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씩 매도를 하고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다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이때 매도를 익절을 하는 게 최선의 매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과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의 가속 구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매도 구간은 아니에요. 언젠가 올라가서 지금도 뭐 젠슨항이라든가 누군가 매도를 해서 이런 하락이 있고,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매도세가 출현해서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꺾어질 때, 그러니까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출현한 그 어느 즈음인가,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도 3.12% 상승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차 목표가 240달러 선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요런 종목들은 고점이 있어서 쉽게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금방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의미에서 윗가격대 매물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쉽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엔비디아처럼 강하게 갈 수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아무튼 $270, 그 다음에 나아가서 $300까지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앞으로 고고싱하는 그런 테슬라가 되길 희망을 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이탈을 하고 하이닉스가 19만 3,900원으로 이 또한 20만 원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뉴욕 증시는 이 확장의 구간, 이 캔들을 주간 단위로 해서 연속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적산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만 어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락의 원인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윗부분이 일본 10년 금리고요. 밑에 부분이 미국 10년물 금리예요. 미국, US. 요거는 일본. 그리고 이제 이게 엔달러 환율, 달러엔 환율을 이야기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죠. 잭슨홀 미팅에서 글로벌리 금리 인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제 그 글로벌 공조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금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금리 차가 지금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지난번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지난번처럼 음, 에, 달러엔 환율이 이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아 버려서 이거를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뭐 공포감이 좀 조성돼서 어제 이제 이게 일본 달러엔 환율이 150엔대에서 때마침 그 일본 정부에서 아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런 금리 차가 미국에서 아마 금리를 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때마다 시장 개입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아마 어, 시장 개입을 해서 이게 이제 환율이 145엔대까지 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 이제 환율이 지금 133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워낙 강세가 시연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 마침 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도 음, 예, 지금 주택 가격 그다음에 가계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까지 생겨나면서 어,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미국 금리하고도 똑같이 일본처럼 뭐 디커플링이 이렇게 생겨난 금리 차가 생겨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금리 인상한 건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인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 그 금리 이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미국 10년 금리는 떨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으니 우리나라 돈 가치가 강해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 지난번처럼 유동성 어떤 그
엔캐리 자금의 청산, 이런 공포로 인식을 한 듯합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331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 1550원 요거를 이제 물고 내려와서 원화 강세, 원하지 않는 원화 강세가 지금 시전되고 있고, 이게 이제 평상시 같으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강해지면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미국의 일본의 엔화 강세처럼 이게 엔캐리 자금을 받듯이 이 유동성의 어떤 축소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이래서 우리 쪽에 어제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도로 이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간밤에 마무리한 EWI, 여기 이제 삼성전자를 품은 우리나라 뉴욕에 상장된 EWI거든요. 요거는 사뭇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온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서 달러로 표시된 모든 것들은 이제 가격이 싸진 뭐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은 일부 환율에 의한 착시 현상이 일부 감안이 됐고, 일부 우리 그 전에 엔캐리 자금 청산의 어떤 공포가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된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 어제 이제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뭐 매도 셀이 나왔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는 계속 유효해 보이고요. 오늘은 요 캔들이, 이 음봉 캔들이요, 요 캔들로 변환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아마 요 캔들로 변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전에 가능하시면 매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어제 그제 일본 엔화 강세를 이끌었던 일본의 이제 금리, 10년 금리인데요. 단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금리를 이렇게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시계열을 좀 높여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이 큰 갭이 있고 어렵게 밑에서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나치게 떨어진 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엔화가 뭐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서 인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최근에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엔화 강세, 일본 금리 상승, 엔화 강세, 그리고 이 대목에서도 우리나라도 뭐 프락시 통화 역할을 하면서 원화 강세까지 이어진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뭐 추세적으로 뭐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간에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금융 공조, 금리 인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즈음에서 일본 정책 당국에서 일종의 엔화가 다시 추세적으로 이제 150엔대로 약세를 보이니 이때 시기를 봐가면서 제때 시장 대입에 나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어제 이제 공포가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 이게 지난번처럼 엔캐리 자금이 또 청산되는 그런 공포를 느꼈던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시 이제 어떤 반등을 보였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좀 힘이 좀 약해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이 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밀렸다가 상승을 한 뭐 그런 경우고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절상되는, 원화가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수요자 입장에서 환율을 생각을 한다면 수출할 때는 수요자, 그러니까 상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졌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쪽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수입하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이를테면 뭐 제약이나 뭐 기계업종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원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 이쪽이 반등을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가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에 뉴욕장에서도 반도체가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뉴욕장의 그 적산병 같은 캔들이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오늘 일어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